가족 치료 핵심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적 가족 치료예요. 미누친이죠. 학자 미누친. 핵심이 뭐죠? 그렇죠. 가족의 구조, 스트럭처가 문제다. 그래서 구조를 바꾼다예요. 핵심 개념은 경계, 바운더리죠. 위계, 하위 체계예요. 그리고 문제 원인은 뭐죠? 경계가 이상하다. 밀착이냐, 단절이냐. 그래서 개입은요, 재구조화합니다. 그래서 경계 문제는 구조적 가족 치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이론의 본질은요, 왜 이 가족은 문제를 반복할까예요. 미노친의 답이 뭐죠?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조란 뭐죠? 가족이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패턴. 보이지 않는 규칙 플러스 관계 패턴. 누가 결정권자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가지냐, 누가 누구와 더 가깝냐, 즉 관계의 틀이에요. 즉 구조, 스트럭처죠. 그래서 경계, 바운더리 나오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심리적 선이 있어요. 정상 경계는 적당한 거리, 독립 플러스 연결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착은 너무 가까워. 서로 간섭, 감정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 감정까지 대신 느껴요.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밀착이에요. 너무 가까움, 서로 간섭, 감정 뒤섞임, 밀착. 그 다음 문제 2가 뭐죠? 그렇죠. 단절이에요. 너무 멀어. 관심 없어. 소통 없어. 그래서 가족인데 각자 따로 살아요. 감정 교류 없습니다. 결과는 뭐죠? 정서적 고립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문제다. 그 다음 두 번째 위계예요. 가족 내 권력 구조예요. 정상 위계는 좀 부모님 쪽이죠. 그런데 문제 상황은 자녀가 부모 위에 있어요. 부모 권위 없고 부모 중 한 명만 권력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안 결정을 해요. 부모가 아이 눈치를 봐요. 결과 어떻게 되죠? 통제 붕괴, 그래서 문제 행동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하면 문제 발생해요. 세 번째, 하위 체계. 가족 안의 작은 집단인 거죠. 그래서 종류가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형제 하위 체계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가 뭐예요? 각 체계가 분리 플러스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플러스 아들이 아빠와 대칭하는 거. 그러니까 동맹.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 싸움을 중재해. 부모하죠. 결과는 역할 혼란. 거기에다가 심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누구 편인지 꼬이면 문제죠. 그래서 경계 플러스 위계 플러스 하위 체계가 왜곡되면 문제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 문제 행동에 부모 위계가 붕괴될 구조가 보이고 구조 문제가 있고 부부 갈등에 경계가 흐려요. 그 다음에 불안, 문제의 밀착, 우울의 단절. 그래서 가족 구조를 정상화한다. 그래서 경계 바로잡기, 부모 권위 회복, 하위 체계 분리예요. 그래서 구조를 직접 바꾸는 거예요. 치료 개입이. 그래서 대표 기법이 합류입니다. 치료자가 가족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 경계 설정. 엄마가 여기까지 개입하세요. 그 다음 역할 재조정이에요. 부모는 부모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상호작용 바꾸기, 실제 행동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녀한테 지나치게 간섭해. 치료자가 지금은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해보세요. 즉 현장에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문제 발견하면 경계, 위계, 하위 체계 분석해야 되고 재구조화해야 되고 가족 기능 회복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관계 구조 문제. 그래서 구조를 바꾸면 해결된다. 구조는 관계 틀이고 문제는 경계 이상이고 치료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두 번째죠. 헤일리예요, 학자는.
그래서 원인 몰라도 돼요. 행동만 바뀌면 해결된다. 이게 포인트고, 특징이 뭐죠? 단기 치료, 치료자 지시예요. 그래서 핵심 기법은 재정의, 증상 처방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시킨다. 그리고 전략적. 이게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 이론의 본질은 왜 문제 행동이 계속 반복될 건데 헤일리의 답변은 뭐죠? 그렇죠. 문제는 원인이 아니라 현재 유지되는 방식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 관점이요. 과거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원인 분석도 아니에요. 지금 이 행동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된다예요. 그래서 왜 생겼냐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기 치료, 그러니까 브리프 테라피죠. 빠르게 해결, 길게 탐색 안 해요. 그 다음, 이 특징이, 치료자 지시야, 디렉티브. 그러니까 치료자가 직접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과 차이가 이제 구조적은 구조 분석이고, 보혜는 이해 중심인데, 전략적은 그냥 해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치료에서 문제는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부모가 행동해. 어떻게? 계속 잔소리예요. 결과는 아이가 더 반항을 하는 거죠. 결론은 잔소리가 문제를 유지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잘못된 해결 시도예요. 그래서 핵심 기법이 재정이에요. 문제 행동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요. 치료자가 이 아이는 독립성이 강한 거네요. 그럼 효과가 어떤 거죠?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 처방입니다. 어, 문제 행동을 일부러 더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효과가 있냐면 사람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진다. 이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부러 뗐어요. 치료자가 매일 저녁 7시에 10분 동안만 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역으로 이용한다예요. 그래서 전략적 치료 핵심 구조는요. 문제 행동이 가족이 잘못 대응해서 그렇다. 문제 유지, 그다음에 치료자의 개입, 행동 패턴 변경. 이게 핵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부모가 계속 잔소리를 해. 기존 방식은 왜 공부 안 하니?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전략적 치료자는 앞으로 하루 한 번만 잔소리 하세요. 또는 아이에게 공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관계 변화, 행동 변화예요. 그래서 전략적 대 구조적을 보면 전략적은 초점이 행동이에요. 구조적은 구조예요. 방식은 전략은 지시, 구조적은 재구조화. 그 다음 전략적은 특징이 빠르죠. 구조적은 체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유지되는 행동 패턴이다. 그래서 치료자가 개입해서 행동을 바꾼다예요. 그래서 전략적은 지시, 문제는 잘못된 해결, 기법은 재정의 플러스 증상 처방입니다. MRI 상호작용 모델이죠. 그러니까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 이거는 문제는 잘못된 해결 시도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중 구속, 더블 바인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반복된 해결 시도, 어템티드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개입이 뭐죠? 상호작용 변화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 반복은 MRI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주요 인물은 베이트슨하고 왓츠라이크, 위클랜드죠. 그러니까 왜 문제는 계속 반복될까예요. 그러니까 MRI의 답은 뭐죠?
문제는 잘못된 해결 시도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문제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첫 번째가 잘못된 해결 시도예요. attempted solution인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부모가 계속 잔소리해. 결과 아이 더 반항하고 공부 더 안 하고. 그래서 결론은 잔소리가 문제의 유지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원인과 같지 않다. 문제는 반복된 해결 실패다. 두 번째는 반복성이에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까가 아니라 더 세게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지인 거죠. 핵심이 뭐죠? 계속 같은 방법. 그러니까 문제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사소통 이론이에요. MRI의 핵심 이론적 기반인데 핵심 원리가 의사소통은 피할 수 없다. 내용 플러스 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순환적이다. 예를 들어서 엄마 잔소리, 아이 반항, 엄마 더 잔소리. 누가 원인이죠? 없어요. 순환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순환 구조다. 그 다음 이중 구석이에요. 더블 바인드.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솔직하게 말해. 하지만 말하면 혼내죠. 아이는 말해야 하나 말하면 혼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결과 혼란 플러스 불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틀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MRI가 문제를 보는 방식은 문제는 개인 문제도 아니고 과거 문제도 아니다. 현재 상호작용 패턴 문제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입 방법이 상호작용 패턴 변화예요. 방법이 뭐죠? 해결 시도 중단. 그 방식 그만하세요. 다른 행동 시도, 새로운 방식 도입이에요. 순환 끊기, 반복, 패턴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상담에서 부모가 계속 잔소리해. 치료자가 잔소리 금지, 결과, 관계 변화, 행동 변화. 그래서 전략적 치료와 차이는 우선은 MRI 초점은 상호작용, 전략적은 행동 변화. 그리고 MRI는 치료자가 비교적 간접, 전략적은 매우 적극이죠. 그 다음 MRI는 개입이 패턴 수정이고요. 전략적은 지시예요. MRI의 특징은 설명 중심이고 전략적은 실행 중심입니다. 그래서 MRI는요. 왜 반복되냐 설명 플러스 패턴 끊기예요. 전략적은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 발생은 해결 시도, 실패, 반복, 문제 유지예요. 그리고 치료는 반복 중단, 새로운 상호작용 변화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복된 해결 실패다. 그 패턴을 끊는다. 그거 포인트예요. 그래서 MRI는 반복된 해결, 문제는 잘못된 해결, 개입은 패턴 끊기입니다. 보헤네의 가족치료입니다. 보헤니죠, 학자는. 그리고 가족 불안은 세대 통해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아 분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삼각관계, 정서적 단절,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특징이 뭐죠? 감정보다 생각, 강조해요. 인지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세대 플러스 자아 분화는 보행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이론의 출발점은 그렇죠. 핵심 질문이 왜 같은 문제가 세대마다 반복될까예요. 그러니까 보행의 답은 뭐예요? 가족의 불안이 세대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뭐죠? 그렇죠. 감정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시스템에서 계속 이어진다예요. 그래서 자아 분화 중요합니다. 이 자아 분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자아 분화가 낮은 이럴 때는 감정에 휩쓸리고 타인 반응에 민감하고 갈등 회피 의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화내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아 분화가 높아. 그건 감정과 생각이 구분되고 독립적 판단, 관계 유지 가능. 그래서 엄마가 화내도 나는 내 판단 유지해요. 그래서 핵심이 뭐죠? 자아 분화 낮으면 문제 발생한다 예요. 그 다음 삼각관계예요. 트라이앵글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뭐죠? 그렇죠. 불안한 두 사람이 제3자를 끌어들여 안정시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갈등이 있어. 그러면 엄마가 아이 편, 아빠 소외. 그래서 구조가 2인 관계에서 3인 관계로 변화. 그러면 왜 이게 생기냐면 둘 사이가 그러니까 둘 사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안 되겠죠. 아이 문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불안하면 삼각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서적 단절입니다. 이모셔널 컷오프죠. 그러니까 이건 갈등을 해결 못해서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와 연락이 끊겨요. 가족 피하죠. 특징이 뭐죠? 겉으로는 독립, 실제로는 불안 지속이에요. 핵심이 뭐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보앤이 보는 문제 구조는요. 가족 불안, 자아 분화 낮고 감정 폭발하거나 회피하거나 삼각관계 형성, 문제 지속, 다음 세대로 전달이에요. 핵심은 그렇죠.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플러스 세대라는 거예요. 치료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자아 분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감정 대 생각 구분, 가족과 적절한 거리 유지, 삼각관계 벗어나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요. 특징이 감정 개입 아니고요. 행동 지시도 아니고 생각하게 만든다. 인지적 접근이에요. 대표 기법은 그렇죠. 탈삼각화. 그러니까 삼각관계에서 빠져나오기예요. 그 다음 가족 지도예요. 제노그램. 그러니까 가족 3세대 분석인 거죠. 그 다음 코칭. 직접 개입 아니고요. 내담자 스스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요. 엄마와 아빠가 갈등할 때 아이가 중재하는 상황이 있다고 봅시다. 보행 치료자는 아이를 빼고 부모가 직접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즉 삼각관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는 인지고 사티어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혜는 자아분하고 사티어는 자존감. 그 다음에 보혜는 거리 유지. 사티어는 관계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족 불안은요 자아분화가 낮아서 삼각관계여서 단절, 문제 유지, 세대 전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불안이 자아분화 부족을 통해 세대 간 반복된다요. 그래서 보혜는 자아분화다, 불안은 삼각관계다, 해결, 분화 상승이에요. 사티어 가족치료. 문제는 낮은 자존감 플러스 의사소통 문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유형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이에요. 목표가 뭐죠? 자존감 향상이에요. 그래서 회유형 나오면 사티어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 이론의 출발점은 그렇죠. 왜 가족 안에서 상처와 갈등이 반복될까요? 사티어의 답은 뭐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왜곡된 의사소통 때문이다 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존감을 지키려고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티어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봐요. 인간은 감정, feeling, 생각, thought, 행동, behavior, 그 다음에 기대, expectation. 이게 깨지면 왜곡된 의사소통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이 5가지 나오죠. 회의형. 나는 틀렸고 너는 맞아. 자기 무시해요. 타임 맞추는 거예요. 죄송, 사과 반청. 그래서 제가 다 잘못했어요. 내면은 뭐죠?
자존감이 낮고 버림받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거야. 두 번째, 비난형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공격적이죠, 지배적이죠, 책임 전가예요. 예를 들어 다 내 잘못이야. 내면은 뭐죠? 불안. 거기에다가 자기 방어예요. 남을 공격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초이성형이에요. 이건 어떤 특징이냐? 감정 제거, 논리, 이성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들. 그래서 내면이 감정, 두려움, 통제 욕구. 그래서 감정을 끊는 거예요. 네 번째, 산만형이에요. 특징이 주제 회피, 엉뚱한 말, 농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예요. 그래서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내면에 있죠. 핵심은 뭐죠? 다 회피한다. 다섯 번째, 일치형이에요. 정상이죠. 특징은 자기, 타인, 상황 모두 존중. 자기 오케이, 타인 오케이, 상황 모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너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해요. 자존감 높죠? 건강한 관계입니다. I'm okay,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상황 오케이. 그래서 회의형은요, 무시하는 게 뭐죠? 자기, 비난형은 타인, 초이성형은 감정, 산만형은 모두, 일치형은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느냐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문제 발생 구조가 낮은 자존감. 그래서 불안이 증가하고 왜곡된 의사소통, 관계 문제, 더 낮은 자존감.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 소통의 문제, 결국 관계 문제. 그래서 치료 목표가 뭘까요? 자존감 회복 플러스 일치형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감정 표현을 높이고 진솔한 의사소통, 이게 목표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감정 중심, 경험 중심, 지금 여기, 이게 치료 방법의 특징이고요. 대표 기법으로는 가족 조각, 몸으로 관계 표현, 역할극, 감정 표현 연습, 자존감 강화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아이가 말 안 하는 상황에서 틀린 접근이 문제 행동이다. 왜 말을 안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티어의 핵심은 뭐죠? 그러니까 사티어의 해석은 말을 하지 않는 건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침묵은 감정이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방식이 왜 문제냐면 왜 말을 안 해? 이 기존 방식. 문제점이 뭐죠? 행동만 보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한 거죠. 압박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더 위축되고 평가 느낌을 받아요. 넌 잘못됐다라는 이 느낌.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침묵하고 더 거리감 있고 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려 하면 관계가 깨진다 해요. 그래서 사티어의 치료자의 접근 구조는 지금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행동을 감정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거고요. 이유는 왜요? 사티어가 인간을 행동은 감정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해볼게요. 그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으로 연결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표현 실패예요. 그래서 사티어 개입의 3단계 구조는요. 1단계가 감정인식, 지금 어떤 감정이야? 2단계가 감정 명명, 그게 슬픔일까? 화일까? 3단계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해 볼까? 그래서 감정, 인식, 표현,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더 효과적이냐 하면 인간 구조, 그러니까 인간 구조가 감정 억압은 왜곡된 행동으로, 감정 표현은 건강한 관계로.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서움, 상처, 거절 경험, 자존감 낮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상담은 왜 말을 안 해? 그럼 아이는 더 침묵하겠죠. 그러니까 사티어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어때요? 아이는 그냥 점점점. 그러면 상담자가 뭐라고 할 거예요? 혹시 좀 불편하거나 긴장되나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점점점. 그럼 상담자는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무서움? 답답함? 아이가 그러면 그때 말하겠죠. 답답해요. 상담자가 그 답답함을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그러면 뭐 말하기 싫어요. 여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언어로 나오기 시작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변화 메커니즘이 감정 억압은 왜곡된 행동, 침묵 같은, 그리고 감정 인식, 감정 표현, 자존감 회복, 관계 개선, 이렇게 변화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표현 회복이다. 그래서 감정 중심 접근, 자존감, 의사소통, 경험적 치료, 일치형 유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침묵한다,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예요. 이게 사티어입니다.